그래서 지금이 좀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고 해서 좀 매도가 또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팔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회사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이것을 실현할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좀 근거들을 제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다음에 떠오르는 주식, 강한 주식을 위해서 그 룸을 좀 남겨두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좀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고 저희가 약한 주식 말고 시대의 주도주를 저희 포트폴리오에 계속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저희가 매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주식은 참 사기보다 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잘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매수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이걸 사자, 그리고 버티자.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떨 때는 팔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짧게는 지난 2년간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샀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회사들도 특히나 레버리지 갭도 많이 있었고요. 미국 주식 많이 누적 매수했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매수 시기에 따라 최근에는 손실인 ETF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어떨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액션하기 너무 어려울 때 액션하기를 좀 더 심리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매도에는 사실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팔아야지, 올랐으니까 팔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 매도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확실한 이유, 매도의 가장 원천적인 이유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시장 하락이나 비중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에 본질적인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시장은 멀쩡한데 내가 투자했던 어떤 성장주, 정말 너무 성장을 잘하고 있던 회사 아니면은 무슨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인데 이 회사에 처음에 노이즈나 어려운 점이 발견돼요. 분명히 어딘가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꺾일 때 그 2차 전지가 왜 꺾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챌린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도권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 처음에 욕도 많이 먹고 혼나기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맞는다는 몰라요. 그 순간에는. 왜냐면 이 사람의 주장이고, 또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좋았던 성장주가 갑자기 무슨 노이즈, 그리고 반발하는 의견이 갑자기 많이 나올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점이 처음에는 좀 믿기가 어려운데 보통 그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면 이게 진짜 안 좋구나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보통 굉장히 많이 움직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지금 200% 수익이 났을 때 10% 손실이 나고 팔려면 그때 처음에 문제가 제기될 때 그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방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거 좋아? 그러면 디펜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요. 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거를 이렇게 올라갔던 회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주가 조작이고요. 보통 어떤 좋은 포인트가 있었던 회사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위에서 고공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한번 떨어졌지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폭도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이때 움직일 때 좀 파악을 해서 좀 엑시트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사실 대응이 돼요. 그런데 이때 왜 어렵냐? 보통 지금까지 쌓여온 논리는 크잖아요. 쌓여온 논리는 큰데 지금 나온 이게 그렇지만 나빠질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얘기고 논리가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고하지 않지만 갑자기 나온 이런 도전하는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쟁의 격화 이런 게 크겠죠. 갑자기 생각지 않게 플레이어들이 출연해요. 너무 좋다고 보면 플레이어가 출연합니다. 줌이 2020년에 팬데믹 때 다들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엄청 떴어요. 근데 사실 줌이 하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쟁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이 다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지 그냥 공급자가 충분히 있는데 증설하다 보니까 시클리컬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증설하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수요 좋은 사업이었는데 공급이 더 늘어나 버려가지고 재미없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AI 반도체 피크아웃 논리 이런 것들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또 정책의 변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트럼프가 계속 정책을 바꿔버리니까요.
모든 바이든의 정책을 다시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예전엔 좋은 산업이 지금 갑자기 나쁜 산업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뭐 4년, 5년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뭐 1, 2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게 있을 때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큰 흐름은 별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요즘에 막 미국의 막 보잉이나 막 이런 데를 막 얘기하면서 인텔 막 얘기하면서 부족한 경영 능력, 회사의 전략 실패. 이 AI 산업은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본인의 전략 실패. 뭐 이런 거. 기술의 변화. 기술이 더 앞서 나가는 한 타임 더 앞서는 기술이 나와버리면 이 과거에 정말 좋았던 기술 회사가 갑자기 최적화해서 떨어지는 거죠. 막 이런 회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뭐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인해서 과거의 성장주가 그 다음에 이 레그하는 회사로, 뒤처지는 회사로 바뀌는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이거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때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이유에 비해 좀 더 명확해요. 이때는 가격이나 손실, 그다음에 매도의 어려움을 차치하고 보통 파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회사가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 숫자가 떨어져요. 이 어닝이 감익되거나 어닝 추정치가 막 내려가요. 이런 경우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고민은 가장 적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일단은 나와보자. 뭐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최소한 이제 이익이 한 두세 분기 감익되는 동안 그걸 맞을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좀 고민은 적다. 그렇지만 어렵죠. 기존에 좋았던 회사가 갑자기 안 좋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쇠퇴는 굉장히 작은 변화에 시작됩니다. 이게 막 큰 둑이 뭐 갑자기 막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너지지 않잖아요. 어디에 구멍이 나거나 뭐 위가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러다가 이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큰 문제도 작은 변화에 쇠퇴가 시작된다.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사이클 주식들 있잖아요. 사이클 주식들은 사이클이 나빠지냐고 나빠진다 바로 안 나오죠. 근데 정점이냐 이렇게 약간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 어렵냐. 이익률이 80%인데 80에 더 좋아질 수 있어. 뭐 80에 더 좋아지기는 과거에 볼 때 어려워.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나빠지진 않았지만 정점에 왔다. 이제 정점의 꼭대기니까. 꼭대기에 오면 사이클이 있는 사업들은 보통 빠집니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클루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아직 미래를 알기 어려울 때 좀 생각을 해보는 포인트들이죠. 또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 시즌에 작은 하회, 막 1% 하회해요. 1% 하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상회하거든요. 성장 기업은 막 20%씩 상회하거든요. 근데 1%를 하회해요. 그럼 보통 막 지금까지 너무 다들 좋아하는, 특히 제도권 좋아하는 주식들을 막 방어하겠죠. 괜찮아 그렇게 막 얘기하지만 보통 이런 작은 균열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 분기엔 더 하회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약간 애매하게 주거나 안 주거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막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작은 균열들 잘 봐야 됩니다. 특히 기대감이 높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어려운 매도로 들어가 볼게요. 전 좀 더 어려운, 제 생각에서 좀 더 어려운 매도. 두 번째는 이제 기회비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명백하게 좋다가 꺾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뭐 별로 나빠 보이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게 나빠졌더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눈에 볼 때는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시대의 주도주가 나타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섹터에서. 막 지금 같으면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겪고 있어요. 막 AI 주식이랑 뭐 이런 거 막 테크 주식 보고 있었는데 뭐 유럽 방산주가 날아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배분했던 자금이 묶여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유럽 방산주 했으면 훨씬 좋았을걸. 이런 기회비용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빠져서라기보다 다른 쪽에 세대의 주도주가, 새로운 시대의 주도주가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처음에는, 얘는 처음 시작하잖아요. 얘는 AI가 왜 그렇게 좋은지가 막 엄청 많이 밝혀져 있는데 이 새로운 주도주는 또 막 고민이 많아요. 이게 짧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몇 달 하다 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내 회사가 나빠져서 그냥 파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매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자금이 한정돼 있잖아요. 계속 막 자금을 더해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은 그러다 포트폴리오 너무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더 사면 되는데 보통은 한정된 자금에서 배분을 해야 되고요. 또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어떤 때 기회비용이 발생해, 특히 국장, 어떤 좋아진 산업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멀쩡한 산업의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팔아서, 특히 여기서 많이 먹었다. 그럼 여기서 팔아서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한정된 자금이잖아요, 국내는. 한정된 자금에서 이걸 팔아서 이걸 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별일 없는데 그냥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내게 나쁘지 않아도 다른 쪽에 너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면 사실 좀 옮겨보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2022년 말에 막 AI 기회가 막 나왔어요. 그때 AI를 조금만 발을 들여놨어야 그 다음에 막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해. 나는 이거 못 샀으니까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발을 들여서 넥스트 기회를 좀 열어둬야 되는 거죠. 한 번에 100을 다 옮기면 사실 내 생각대로 몇 달밖에 안 가는 새 트렌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옮겨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너무 좋았던 산업에서 바꿀 수 있는 거죠. 22년에 에너지주 갖고 있었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AI가 막 떠오른대요. 근데 세상이 뭐 AI 아직 뭐 별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갑자기 투자한대요. 그럼 이 내 에너지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뭐 에너지주 팔고 이렇게 옮겼으면 너무 좋았겠죠. 이게 이 기회비용으로 인한 매도는 다음 기회를 찾기 위한 그 길을 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고 뭐 좀 일부라도 좀 해본다면 다음 주도주는 내 기존 주식이 10% 20% 떨어진 건 10% 20% 반등할 수 있지만 다음 주도주는 100, 200%인지 500%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도주가 나온다 이럴 때마다 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제 매크로랑 시장 전체 문제로 내 주식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안 팔아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역시 시대의 주도주예요. 아직 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식이 제일 성장률이 좋아.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뭐 지난 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좋아. 근데 갑자기 전 세계적인 무슨 문제가 나와요. 미국이 긴축을 한대. 뭐 누가 전쟁을 해요. 아니면은 뭐 무슨 옛날 뭐 무슨 오일 쇼크가 나와.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매크로 문제 또 어려운 게 생각지 않은 일이 몇십 년 만에 처음 발생합니다. 뭐 코로나가 2번, 3번 나오나요? 코로나는 2020년에 딱 한 번 나는 갑자기요. 그 전에 수십 년 동안은 전염병에 주식 팔면 바보였는데 이때는 지수가 수십 프로가 빠졌다 올라왔어요. 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 문제 너무 어려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대의 주도주, 지금의 주도주, 성장을 주도하는 회사를 산다. 그리고 이익이 좋아지는 회사를 산다는데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왜 팔아야 돼? 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혼란이 옵니다. 팔았는데 내일 장이 반등하면 이거 내 회사 좋았지, 뭐 나빠진 거 없었는데 괜히 팔아내요. 또 사요. 그랬는데 매크로 문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럼 이제 진짜 막 그럼 이제 왕복 달리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이 매크로가 맞는 거야, 내 주식이 맞는 거야, 이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것인가, 세상의 흐름이 중요한 것인가, 뭐 이걸 왔다 갔다 생각하면은 막 왼손 오른손 하다가 이제 막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로 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왕도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1번, 2번은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거는 왕도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매크로 이슈에 내 회사가 나빠지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정하고 가던가. 그러면 절대 팔면 안 돼요. 마이너스 80% 나도 팔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랬다가 정말 매크로 이슈만 지나가고 다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나는 매크로 이슈, 그래도 세상이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져서 지수가 50% 떨어지고 내 주식이 90% 떨어질 수도 있는데 팔고 넘어갈 거야. 팔고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팔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크로 이슈가 많이 진행돼서 한 6개월쯤 진행해요. 보통 뭐 1년 가는 이슈 잘 없거든요. 하락 기간으로 볼 때. 리만 사태도 한 1년이었잖아요, 하락은. 코로나는 뭐 한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2022년 긴축 때도 정말 고점에서 빠진 때까지로 딱 하면 뭐 한 8개월 될까요? 1년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무슨 노이즈가 나왔다. 보통 노이즈는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글로벌 매크로 이슈잖아요. 세상에서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과 정치에서 얘기해야지 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뭐 세상에는 비밀로 하고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막 금리는 자기들끼리 오르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매크로는 보통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팔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는 미리 정한 분은 빨리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면요. 정말 한 달짜리 조정이어도 그럼 10% 떨어지면 종목은 막 25, 30% 빠지거든요. 그 밑에서 살 수 있어요. 중간쯤 넘어 팔면요. 못 삽니다. 판지 며칠 안 돼서 반등하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손실되고 팔았고 또 사고 뭐 이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때에 드릴 말씀은 먼저 내가 세상의 변동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 내 회사만 좋으면 난 절대로 안 팔 거다를 정하든지 내 회사가 좋아도 세상에 큰 문제가 터지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팔겠다 이걸 정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정하는 게 시대의 주도주를 홀딩하거나 시대의 주도주를 좀 관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최고의 성장주는 가져가는 게 답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물어 가는 주도주냐 이것도 중요해요.
매크로 이슈가 터졌는데 많이 빠지는 회사, 특히 기존의 주도주였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피크아웃 사이클이잖아요. 피크아웃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고점을 지나고 있는 중에 매크로 이슈를 딱 맞으면 이 회사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물어 가는 주도주가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차피 이 회사는 팔았어야 되는구나. 이번 시장 하락에 이 회사를 팔고 새로 떠오른 주도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삼는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베스트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매번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 매크로 이슈가 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건지 정말 미국에 수없이 나오는 지수 5% 10% 조정인지 이게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무서운 하락은 또 10번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하락에 지났을 때 다음 주도주가 무엇인가 공부해놔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새로 시작되는 트렌드는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잘 모르고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좀 사실 매도해야 될 이유는 5만 가지가 있는데요. 좀 크게 약간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일단은 드려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자주 좀 쓰는 말을 한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발들이기라고 해요. 저랑 많이 영상을 보신 분은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발을 들인다. 뭐냐, 상대편의 생각에도 발을 들여본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너무 좋게 봤는데 너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들어봤을 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 정말 이거 아니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안 하는 건데. 좀 그럴 수도 있겠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장기로 너무 좋지만 단기적으로 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 때 발을 들인다. 그쪽에도 발을 들인다. 좀 매도를 일부 해보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20, 30% 실현하는 거예요. 주식의 신이 또 되게 이렇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아주 안 하면 매도할 때까지 빼기도 해요. 근데 한 20, 30% 팔면 이제 양손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쪽도 있지만 싫어하는 쪽에도 약간 걸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숏을 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싫어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은 약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시장이 빠져서 많이 빠져요. 그러면 저희가 이 팔아놓은 포지션을 갖고 이거를 저가 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올라요. 그러면은 아쉽죠. 하지만 70%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팔았을 때 제가 먼저 다음 주도주 중요하다. 다음 주도가 보였을 때 살 현금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편해집니다. 근데 정말 위험하다고 버티다 한 번에 다 팔면 이거 심지어 되게 힘들어요. 다 팔았을 때 반등하면 정말 죽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들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팔아보는 발을 들이는 관점이 저는 좀 매도가 어려울 때 이거 해볼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 나왔지만 또 두 번째 좀 심리적 관련 방법에 많이 생각하고 나중에 하락이 많이 진행됐을 때 파는 거는 보통 만약에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 안 파는 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많이 하락이 진행된다 하면은 메타 같은 회사를 22년에 갖고 있었는데 20% 떨어지고 30%, 40%, 50% 막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엔 숫자 나쁜 게 나오고요. 진짜 나쁜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하락해요, 나중에는. 근데 그때 하락하는 거는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정말로 펀더멘탈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면 그렇게 숫자가 이미 나빠진 다음에 숫자가 좋아지는 국면도 오거든요. 그게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한 1년쯤 진행되면. 그게 아니라 메타가 처음에 실적 쇼크를 냈을 때 그때 이미 대응을 하려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가 공부를 하면서 일부 이제 실현에 발을 들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아니야 내가 팔긴 했는데 봤더니 이 회사 경쟁력 아무 문제 없고 결국 사야 돼 그러면 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하락에 시작을 해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매도에 실익이 없다 이런 말을 매니저를 많이 써요. 여기 와서 매도에 팔아가지고 파는 게 맞는데 라는 뜻이죠. 사실은 파는 데 맞는데 실익이 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팔아 뭐하냐. 실제로 그 실익이 없는 구간에 팔았다가 정말 다 빠져서 이제 과매도 나오고 반등하는 것도 있거든요. 때문에 할 거면 좀 빨리 움직이자.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자라는 좀 과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도를 할 때 너무 어려우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판단이 항상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판단의 근거로 쓸 때 가끔 좀 쓸 수 있는 거라 하는 마지막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상승의 시간, 그다음에 수급이 몰리는데 걸린 시간이 중요하다는 관점이에요. 폭보다도. 이게 좋은 회사는 정말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과하열은 아닙니다. 단기 주가 과열은 맞지만 이 회사 펀더멘탈이나 앞으로의 갈 길에 비해서 꼭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좋은 게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급의 쏠림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정말로 수급이 쏠려서 너무 많이 사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게 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오를 때 처음에 반전했을 때 확 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이 사고 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이거 정말 좋다는 게 증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샀기 때문에 친송한 사람이 많아져요. 다 같이 찬양하는 마지막 구간에 이 회사를 안 샀던 사람까지 신규로 막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각을 한번 더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쯤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과매수가 됐거나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잤기 때문에 사이클 측면에서도 3년간의 성장을 하고 이제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 때 매도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얼마나 길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성장했느냐, 길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올랐냐 이걸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막 주가가 팍 튀었을 때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짧다면 그때는 물론 이렇게 탁 튀었다가 조정이 툭 올 수 있죠. 당연히 오죠. 보통 와요. 그렇기 때문에 팍 튄 거를 막 100% 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오랫동안 쉬었다가 훅 튀는 회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잘 공부해 보면 이유가 맞다. 성장 국면 변환됐을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나는 앞에 선 거예요. 10달을 오르는데 내 첫 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난 앞에 서 있고 내가 뒤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은 것은 너무 빨리 하차하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상승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매도에 대해서 좀 심리적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게 어떤 종류의 매도냐, 이게 정말 회사 나빠져서 매도하는 거냐, 시장이 나빠서 매도하는 거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매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했던 거고요. 사실 제가 많이 당하면서 이럴 때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좀 방법을 좀 생각해 볼까 하다가 이렇게 좀 많이 해보기도 하고 한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고 해서 좀 매도가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걸 팔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회사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이것을 실현할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좀 근거들을 제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다음에 떠오르는 주식, 강한 주식을 위해서 그 룸을 좀 남겨두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좀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고 저희가 약한 주식 말고 시대의 주도주를 저희 포트폴리오에 계속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분석하고 매크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가끔씩 다뤄서 좀 좋은 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